오늘은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자, 오늘은 박정철 교수님의 특별 부탁을 인해서 Chemical Plaque Control과 Antibiotics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Let's go. 자, 케모테라피틱, 그러니까 결국 화학요법제가 되겠는데 항균제를 쓰는 겁니다. 세균을 양을 줄이거나 없애는 건데 항균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항균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균을 죽이는 게 있고 그냥 자라는 걸 멈추는. 맞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항생제죠.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수를 죽여버리거나 한국말 잘 안 되네요. 세균을 죽이거나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박테리어 사이달과 박테리어 스타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항생제고요. 또 다른 한 개념, 항균제의 또 다른 한 개념은 또 뭘까요? 소독제. 맞습니다. 네네. 소독제는 바로 이 미생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소독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균제에는 항생제와 소독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화학적으로 치은 연상에 있는 플락을 조절하는 목적은 치은 연상에 있는 치태는 염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태를 제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저번 GTA 그걸 기억하시겠지만 기계적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화학약제는 기계적 치아 세정을 보조하는 역할로 부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고 옛날에는 뭐 와인이나 맥주 심지어는 소변도 활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화학적 치은 연상 치태 조절에는 네 가지 기전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항점착성, 항균성, 치태 제거, 항병원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미리 예습을 하고 온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치태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버리는 애초에 못 붙게 하는 항점착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붙지만 세균이 더 자라거나 하는 것을 막는 항균성이 있고요. 일단은 붙었지만 그걸 자꾸 녹여내게 만들어주는 효소작용에 의해서 녹여내게 만드는 이 케미컬한 투스브러시, 치태 제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균은 있지만 나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만 잡겠다라고 하는 엔티패소제닉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착제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근면에 치아면에 이 세균이 붙는 것을 애초에 막아주는 방법인데 이 사람 몸에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붙지만 세균이 더 자라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항생제 계열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클로렉시딘. 맞습니다. 헥사메딘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는 클로렉시딘, 박테리아의 99.9%를 살균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치태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뮤타이제나 덱스트란제, 나제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녹여내는 방법인데 문제는 가글을 하고 뱉어내면 입안에서 너무 워시아웃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오래 쓰기가 좀 떨어지는, 즉 서브스텐티비티가 낮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나쁜 세균을 좀 줄이고 세균들은 그냥 이때 나쁜 세균총을 좀 줄여주겠다는 엔티패소제닉 제제가 있는데 역시 많이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것들은 이렇게 많은 화학적인 케미컬 에이전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의 임상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로렉시딘입니다. 클로렉시딘은 비스쿠아나이드 계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에서 기전이 조금 다르지만 낮을 때에는 세포 내에 물질을 누출을 시킵니다. 높은 농도에서는 세포월, 셀월을 파괴시킴으로써 세포를 죽이게 만들죠. 일단 흡착, 치아 면에 흡착이 되면은 12시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늘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있죠. 부작용 때문인데요.
혹시 뭐 클로렉신의 부작용 중에 몇 가지만 혹시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치은이나 치면에 착색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치은이 부식돼서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이하선이 종창 부을 수도 있고, 미각이 뭐 변한다는 사람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근데 뭐 100%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정도로 꽤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자, 전신적으로는 지장이 없어요. 구강 내에서 착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절대 권장을 하지 않아요. 자, 착색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궤양이 종종 생기거나 이하선에 종창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맛이 잘 안 느껴진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헥사메딘을 처방을 할 때 2주 이상 쓰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조금 이걸 피하고자 할 때 임상에서 많이 권하는 것들이 바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스테린이라고 하는 이센셜 오일 계열의 제품이고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입니다. 뭐 타이몰, 멘톨 등의 여러 가지 오일을 섞었고 그 중에 살리실레이트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혹시 좀 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 리스테린을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술 나빠요. 네, 드시면 안 돼요. 자, 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이 소독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물이다라고 해서 리스테린이라고 했고 이 초창기에는 소독실의 수술방에 바닥을 닦는 소독약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 예쁜 유리병에 담겨 있다가 요즘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색깔과 맛이 바뀌어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혹시 써보셨나요? 네, 몇 번 써봤죠. 정말 네. 끝내주죠. 네, 입에서 불이 납니다. 네, 잠 깨려면. 맞습니다. 예, 시험 중에 이제 잠을 깨야 된다. 리스테린 각을 하면 끝내주죠. 버닝 센세이션, 말 그대로 정말 입이 불이 납니다. 그리고 씁쓸하고 이 리스테린도 오래 쓰면은 착색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국내에는 여러 가지 맛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덜 맵게 버닝 센세이션이 적게 만든 것들이 이 뭐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들도 좀 있으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죠. 구강암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온다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지만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자에게 겁을 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케미컬 에이전트에서 그 다음 부분으로 가장 광범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을 외에. 그 다음에 항생제. 맞습니다. 네, 항생제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바로 항생제 계열인데 여러분들의 교과서상에 표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신적으로 쓸 수 있는 항생제의 이름들과 그 다음에 치주지존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항생제 처방의 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메디칼에서 하는 개념과 비슷하고요. 특히 구강외과 과목에서 아마 한 번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만 잘 눈에 발라두시면은 시험 보거나 환자 보는데 큰 지장은 없고 저희 치주 과목에서는 특히 어떤 특별한 칵테일을 추천합니다. 뭐 마시는 칵테일이 아니라 약의 칵테일인데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반 빈켈로프. 맞습니다. 네. 엄청 유명한 분이죠. 반 빈켈로프 선생님께서 치주에서 어그레시브나 앱세스가 잡혔을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약물이다라고 해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반 빈켈로프 칵테일이고 아목사실린, 페니실린 계열의 아목사실린과 메트로니다졸을 섞어가지고 8일 이상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치주과 영역에서 다른 거 떠나서 치주과 영역에서 제일 좋은 항생제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치은 열구에서 나오는 테트라사이클린이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항생제를 먹어보면은 이 치은 열구, 그러니까 즉 치주 조직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약물보다 유달리 도달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테트라사이클린입니다. 그래서 치은 열구액 내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드럭 오브 초이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치주에서는 테트라사이클린을 우선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브로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 계열로는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등이 있는데 문제는 혹시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있다거나 할 때에는 그 아기 이빨에서 착색이나 치아에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가 먹게 되면 루트 형상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상하게 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영향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이 좋기는 하지만
주의해서 정말 주의해서 처방을 내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메트로니다졸입니다. 혐기성 세균을 잡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약물인데 AA균, 저희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AA균에는 아주 효과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인 혐기성 세균에는 아주 효과적이라서 이 앱세스, 어그레시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좋게 아주 유용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처방하고 나서 환자들한테 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인데 술을 잘 드실 것 같은 그런 어르신이면은 주시고 나서 꼭 주의사항을 주셔야 돼요. 뭐냐면 알코올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디술피람 반응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 알코올 스톱 정이라는 약물의 효과랑 똑같습니다. 이 막 심한 고통이랑 발작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술을 끊게 만드는 약인데 이 메트로니다졸과 알코올을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분이 한잔 했다. 그러면은 약 먹고 죽을 뻔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멱살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디술피람 반응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꼭 주셔야 되고요. 치주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페니실린, 역시 드럭 오브 초이스, 박테리사이달, 그램 파지티브, 그램 네거티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목시실린이라고 하는 계열이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세균들 중에 이 페니실린의 사이클을 부숴버릴 수 있는 페니실린에이즈라는 효소를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막아야 약물의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클라뷸레이트 포타슘이라고 하는 성분을 추가해서 더 강력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약물을 보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그멘틴 내지는 목시클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품명의 약물이죠. 그래서 치주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약물인데 페니실린도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러지 반응이 네. 많이 일어나죠. 저도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습니다. 되게 안 섬세하게 생겼지만 아주 저도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먹을 때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10명 중에 1명은 페니실린 알러지 있습니다. 막 몸에 뭐 나고 피부에 발진 생기고 심한 경우에 기도에 점막이 부어서 호흡곤란도 오니까 꼭 주의해가지고 처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먹는 항생제 말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소적으로 네네. 하는 거죠. 저희 치과에서는 대부분 환자한테 뭐 직접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로컬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항생제 국소도포입니다. 역시 교과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분들의 항생제가 국소도포용으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국제약에서 나온 미노사이클린 그리고 일본 선스타에서 나온 페리오클린. 근데 미노사이클린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제조는 아직 하고 있지만 판매는 동국제약이 포기하고 3M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화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 됐고 페리오클린은 저희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 임상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치주과에서 많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강의 자료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페리오클린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한 술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보시면은 어떻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철 교수님께서 지금 바쁘신 일 관계로 제가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박 교수님 못지않게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종종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치과의사 학생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